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CJ 대한통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영향으로 반등 중에 이렇게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금일 전반적인 지수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3.6%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보는 게 좋을지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MF 사태에 따라서 수혜일지 우려일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낙폭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반등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볼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MF 사태가 굉장히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에 조금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쿠팡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택배 사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에게는 소폭 불리한 면들이 좀 부각이 되겠죠. 하지만 CJ 대한통운이랑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네이버라던가 지마켓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CJ 대한통운에는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티몬과 UMF의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는 이러한 사태에 따라서 온라인 유통시장이요, 상위업체 위주로 재편된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TF 사태 발생 직전에요, 대규모 이벤트라던가 기획전을 진행을 하면서 결제액을 확 키웠습니다. 일평균 결제 금액 대비 약 435%나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따른 여파도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요,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지불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데 있는 만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이런 대금 정산에 안전 장치를 확보한 플랫폼으로 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티몬과 UMF의 점유율이 현재 시장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유율이 어디로 쏠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CJ 대한통운이 수혜를 볼지 아니면은 좀 우려가 커질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CJ 대한통운에게 좀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는요, 바로 쿠팡이 수혜를 보는 것이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이렇게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이 24.5%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쿠팡의 이커머스 물량을 중심으로 좀 외형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 세일 대한통운과는 경쟁 관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이 택배 사업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우는 것만 해도 CJ 대한통운에게는 좀 부담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팀F의 수요까지 흡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CJ 대한통운은 이 물동량 확대에 따른 이익을 좀 얻기 어렵죠. 다만 이커머스 시장 개편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위업체 가운데서요, CJ 대한통운과 긴밀한 관계를 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 네이버나 G마켓입니다. 일단 쿠팡과 함께 이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엔 점유율이 2위로 23.3%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요, CJ 대한통운과 2020년에 3천억 원 규모의 이 지분 교환을 하면서 동맹 관계를 좀 맺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과 네이버는 22년 12월에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를 시작한 뒤에 점차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고, 올해 4월에는 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당일 배송과 1호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25년에는 좀 전국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 이러한 티몬과 UMF의 사태가 쿠팡으로 갈지, 이러한 수혜가요, 아니면 네이버로 갈지 여부를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네이버의 이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업체들이 플랫폼에 이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오픈마켓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티몬과 UMF의 사업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쿠팡보다 티몬과 UF의 소비자라던가 판매자를 좀 흡수할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네이버로 이 티모가 UF의 수혜가 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CJ 대한통운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G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그룹 아래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세계 그룹과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좀 도매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6월에 이 사업 제휴 합의서를 좀 체결한 모습을 보였고 유통이라던가 이 물류 콘텐츠 등 좀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이 G마켓에 이런 이커머스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향후 긍정적인 전망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금일 지수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대한통운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커머스의 수혜 등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우려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ISM 이 서비스업 지수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둔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힘입어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측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가 좀 더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들 그리고 전일의 하락과 금일의 반등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켜볼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